이번 전개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은호가 동생에게 2천만 원을 건네는 장면이 나오자 시청자들은 현실성과 개연성에 강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너무 답답하다. 설정이 억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은호의 태도와 동생의 무책임한 행동에 불만이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둘러싼 시청자 반응과 앞으로 전개에서 주목할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불길은 더 넓게 번졌다. 압수수색 차량이 재단 건물 앞에 멈춰 서던 순간,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보안 요원이 허둥거리며 문을 열었고, 회색 조끼를 입은 이들이 일렬로 들어섰다. 복도에서는 누군가가 낮게 욕설을 삼켰다. 박영란은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메모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떨림을 숨기려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만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마저 낯설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이지환이었다. 지금 밖은 어수선합니다. 이동하시죠. 괜찮아요. 숨을 고르고 싶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환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말. 오늘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는 한 발 앞서서 사람들을 해치고 길을 만들었다. 영란은 그 뒤를 따랐다. 발끝이 떨렸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같은 시각 TS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박진석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단단한 소리가 울리고 모두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오늘 이후 더는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 그 말에 고성희가 의자에 등을 붙이며 미소를 지웠다. 흘러가도록 둔 적이 있었나요? 그녀의 말끝에는 피로가 아닌 확신이 묻어 있었다. 박성재는 부드럽지만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다. 흐름을 바꾸려면 먼저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막힌 곳이 어딘지 저는 압니다. 고성희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또 숫자입니까? 기록입니다. 숫자는 기록의 언어죠.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휴대전화들은 자주 울렸다 꺼졌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막들은 조금씩 방향을 달리했다. 재단 내부 자료 일부 확보, 특정 외부 자금 유입 정황, 문화 사업, 우선 검토 과정 논란 문장들은 대기처럼 들러붙었다. 성재는 단상 옆에 놓아둔 저장 장치를 떠올렸다. 서랍에서 꺼낼 때만 해도 그저 방어의 증거가 될 거라 생각했으나 폴더를 여는 순간 감각은 달라졌다. 어느 한 줄은 자신이 지키려던 울타리 바깥으로 뻗어 있었고 어떤 표는 더 오래된 비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 지은호는 기록 보관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을 멈췄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이 텅 비는 듯했다. 종이 한 장이 삶의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친모 고성희 친부 비공개 짧은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그동안의 대화들이 다른 의미로 뒤집혔다. 어머니의 묵직한 침묵, 고성희의 매끈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붙인 이름표 같은 용기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다. 이지혁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다. 걷자. 어디로요? 숨이 붙어있는 쪽 말은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렸다. 둘은 강변을
따라 오래 걸었다. 말수가 적어도 침묵은 단단했다. 지역은 주머니에서 꺼낸 휴지에 작은 도형을 그렸다. 이게 지금 너의 마음일 거야. 한가운데 빈칸이 있고 그 위아래로 얇은 선이 흔들리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비슷한 선을 한동안 가지고 살았으니까. 언제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뒤.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마주치기 조금 전까지 은호는 그의 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그 빈칸을 어떻게 채웠어요? 채우지 않았어. 그냥 빈칸으로 남겨뒀지. 대신 바깥선을 조금 두껍게 만들었어. 버티려면 바깥선이 필요하더라.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저는 빈칸을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면 같이 봐. 지역의 말은 힘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깊이 박혔다. 도시의 다른 귀퉁이에서 이상철은 한 약속 장소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작은 상담소의 문을 열자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 말씀하신 기록 더 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밀었다. 대가가 필요합니까? 대가는 이미 누군가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각서와 신청서 사본이 나왔다. 그중 한 장의 여백에는 익숙한 필체로 메모가 남아 있었다. 아이를 지키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젊은 날의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방향을 잃는지 뼛속으로 떠올랐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자. 그 무렵 지강호는 어수선한 술집 구석 좌석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지난번과 같은 로고가 찍힌 명함이 다시 그의 앞에 놓였다. 이번엔 더 간단합니다. 사진 한 장만. 남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박영라가 건물 뒤편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확대되어 있었다. 이 사진이 어디서 났죠? 원한다면 더 좋은 각도도 가능하죠. 지강호는 목이 탔다. 내가 왜 이걸 받아야 하죠? 당신이 받지 않아도 누군가는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처럼 뒤늦게 알겠죠. 말은 친절했지만 촘촘한 덧이었다. 지강호는 결국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발목이 묶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박성재는 자신의 사무실 조명을 한 칸만 켜둔 채 자료를 정리했다. 저장장치 속 폴더를 다시 펼치니 작은 제목들이 별처럼 떠 있었다. 보료, 조정, 이동, 동해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의미는 더 어두워졌다. 그는 종이를 모아 고개를 들었다. 창밖 아래로 도시가 촘촘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누구의 편이든 상관없다. 지금은 기록의 편에 서자. 그 말은 곧 칼자루였다. 손에 쥐면 따뜻했지만 몸 가까이에 둘수록 베이는 위험을 동반했다. 다음 날 임시 브리핑룸에는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했다. 공개 석상에 선성재는 서두르지 않고 첫 장을 넘겼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책임지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 둘째, 재단과 회사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 고성이는 객석 맨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온화했다. 그 온화함이 더 위협적이었다. 발표가 중반으로 넘어갈 때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개인적 사실에 관한 소문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소문은 이름이 없지만
기록은 날짜가 있습니다. 저는 날짜로 답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도표 대신 일정표를 띄웠다. 회의 날짜, 서명자, 지출 승인 시각, 언론 배포 시점 줄들이 연결되자 의문은 흐름이 되었다. 브리핑룸이 잠시 조용해졌다. 한편 재단 사무국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백업 파일 일부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메시지였다. 인턴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겠지. 그녀는 창을 닫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성재는 복도에서 영라와 마주쳤다. 둘은 잠시 멈춰 섰다. 침묵은 길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영라였다. 오늘 당신의 말이 멀리까지 갈 거예요. 멀리 가는 말은 돌기도 하죠. 돌아오면요. 그때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먼저 정할게요. 그게 순서일 겁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간 서로를 둘러싼 오해의 일부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석은 한동안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어떤 결정을 오늘 안에 내려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담배를 찾다가 멈췄다. 이제는 연기로도 숨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내일 이른 시간 임원 전원과 별도 면담을 잡아. 비서의 대답이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바람 소리처럼 멀게 들렸다. 잠시 뒤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이상철이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낮게 말했다. 한 번 더 만나자. 그날 밤 이지혁은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왔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물었다. 요즘 얼굴이 잠을 못 잔 얼굴이네. 지혁은 웃었다. 잠은 나중에 몰아서, 잘게 몰아서 자면 더 피곤하던데. 그래도 해야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흐르는 강물처럼 길게 이어졌다. 주머니 속 봉투가 아직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듯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만졌다. 그때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지은호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요. 그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어디야? 둘은 카페 앞에서 마주섰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혁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골랐다. 서류를 봤어. 거기엔 내가 몰랐던 내가 있었어. 무섭지? 응,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알아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바뀔 필요 없어. 너는 원래 너였어.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다. 단순하진 않아. 다만 방향은 단순할 수 있어. 어디로? 사랑하는 쪽. 책임지는 쪽.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호는 손을 모았다. 폈다. 지혁 응. 나는 내가 화날까봐. 그리고 성재가 더 다칠까봐. 아무 말도 못했던 적이 있어. 알아. 언제부터? 내가 눈을 피할 때. 그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내가 내 편이라고 믿고 싶어. 나는 내 편이야. 그의 대답은 단단했다. 새벽, 김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바느질을 멈췄다. 바늘 끝에 맺힌 실매듭이 작게 떨렸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자리에서 하겠어요.
그게 뭔데 누가 다치지 않게 먼저 울어주는 일 이상철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같이 서요. 숨기고 버텨온 자리 뒤가 아니라 빛이 있는 자리 앞에. 그의 눈가가 젖었다. 다정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손을 잡았다. 손은 작은 떨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맞잡히니 떨림이 반으로 줄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앞 광장에는 취재진이 빽빽했다. 그러나 오늘의 무게는 단지 언론의 것이 아니었다. 내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누군가는 불안했고 누군가는 결기를 품었다. 성재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 지강호가 담배를 들고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엇갈렸다. 성재가 먼저 물었다. 일찍 왔네. 잠이 안 와서요.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줄여야지. 그게 쉬우면 좋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강호의 눈동자에 미세한 그림자가 스쳤다. 성재는 알아차렸다.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없이 지나쳤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이따가 다시 보자. 라는 표시 임원 면담이 시작되자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다. 박진석은 한 사람씩 불러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리스크 차단, 대외 신뢰 회복, 내부 분열 봉합, 재단과의 거리 조정. 그러나 질문을 받는 이들의 눈동자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었다. 다음 질문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마지막으로 성재가 들어오자 박진석은 짧게 물었다. 너는 기록을 공개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겠다고. 혼자 지면 무너집니다. 나눠들어야 버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너의 말이 제일 무겁다. 복도 끝에서 고성희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는 보도 대응을 접고 내부 문서 정리에 집중해. 상대는 놀란 듯 물었다. 정리라면 흩어져 있는 걸 모으라는 뜻이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밀려온 피로를 가르는 칼날 같은 집중이 다시 눈빛에 켜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키려면 바꿔야 한다. 바꾸려면 인정해야 한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쓰게 맴돌았다. 해질 무렵. 박영란은 작업실에 홀로 남았다.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종이들을 흔들었다. 그녀는 보관함에서 꺼낸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다. 젊은 날의 어머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그 사진을 오래 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 모서리에 흐린 연필 자국이 보였다. 아주 옅은 글씨로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지금껏 들어온 여러 이야기와 미묘하게 어긋났다. 거짓은 결국 계산이 맞지 않지.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펼쳐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가 길을 비추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다. 밤. 지역은 공사 현장 옆 컨테이너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사업 파트너와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계약서, 조항 수정, 납품, 일정 조정. 안전 점검 강화.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일만 끝나면.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둘은 잠깐 서로를 쳐다봤다.
오랜 친구의 얼굴이 낯설게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익숙했다. 성재가 먼저 말했다. 오늘 내가 필요하다. 무슨 일 지금부터 보여줄 거다. 내가 어디를 겨눌지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그 화살이 내 사랑을 베지 않게 조심해. 성재의 입가가 굳게 접혔다. 내 화살이 너를 지나가지 않게 내가 몸을 틀게. 그 시간 지은호는 식당에서 정순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국그릇 김이 얇게 떠 있었다. 은호가 먼저 말했다. 엄마. 미워하고 싶지 않아. 미워해도 된다. 미워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럼 미워하지 마라. 대신 묻자. 무엇을? 지금의 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은호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실을 견딜 방법. 그 방법은 대개 사람에게서 온다. 누구 내가 먼저 손 내밀 사람. 은호는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새벽녘 비가 내렸다. 도시의 표면이 얇게 젖었다. TS 그룹 앞 광장의 돌바닥도 어둡게 빛났다. 비 냄새가 피곤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비가 내리면 거짓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진실은 조금 더 선명해진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우산을 접고 로비로 들어섰다. 정면의 대형 화면에 새로운 자막이 떠 있었다. 재단, 추가 자료 제출 약속 회사. 내부 감찰 착수하면 아래로 직원들의 움직임이 조금 차분해졌다. 누군가는 서로를 안도하듯 바라봤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전 10시. 내부 감찰팀 첫 브리핑이 시작됐다.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첫째, 재단과 회사의 의사 결정을 분리한다. 둘째, 임명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셋째, 공개 가능한 기록은 전부 공개한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공개 범위의 기준은 누군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한. 전부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성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메모했다. 공개가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닫아둔 방에서 썩어가는 기록은 더 큰 악취를 만든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결심은 다시 단단해졌다. 점심 무렵. 고성이는 조용한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와 펜 하나. 그녀는 펜을 들어 짧은 문장을 썼다. 오늘 한 줄을 지운다. 내일 한 줄을 더 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다.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다. 오래 지켜온 자리를 지키는 일과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일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그린 새 그림을 보고 싶다. 수화기 너머로 영라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아내, 어머니, 그 그림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자. 해가 기울어 가는 시각. 옥상에 선 성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셔츠 자락을 흔들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이지혁이 서 있었다. 둘은 말없이 서서 같은 풍경을 보았다. 한참 후 성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내 화살의 방향을 바꿨다. 어디로 사람이 아니라. 구조 늦지 않았네. 내가 없었으면 늦었을 거다. 지혁은 웃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낮에 너와 통화가 끊기고. 나는 내가 무모해질까봐 불안했어. 무모할 뻔했지. 그런데 도시가 비를 맞는 걸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더라. 기다린다고 저절로 바뀌진 않아.
그래서 움직일 거다. 다만 제대로 밤이 되자.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결심들이 익어갔다. 영란은 새 캔버스를 펼쳤다. 가운데를 비워둔 채 바깥선을 먼저 그렸다. 빈칸이 두려워도 빈칸을 남겨두기로 했다. 그 빈칸은 오늘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식당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작은 종이에 두 단어를 적었다. 손 내밀기 그리고 그 종이를 지갑 속 사진 뒤에 끼워 넣었다. 이상철은 오래 미뤄둔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이야기하자. 김다정은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 집에선 숨지 말자. 조옥래는 마당의 호수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엔 더 또렷해지겠지. 그녀의 말은 밤 공기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말이 새벽의 방향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벽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올 때 첫 소식이 도착했다. 재단 이사회가 임시 의결을 통해 외부 감사를 전면 수용한다는 발표였다. 두 번째 소식은 더 조용했다. 내부 제보 창구로 한 통의 긴 문서가 올라왔다. 제목은 이랬다. 어느 기록 담당자의 회고. 그 문서의 첫 문장은 간단했다. 나는 내가 지운 것과 지우지 못한 것을 모두 기억한다. 그 문장은 곧 거울이 되어 방마다, 책상마다, 마음마다 다른 얼굴을 비추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거울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누군가는 드디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아침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불길은 더 넓고 깊게 번질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물을 길어올 것이고, 누군가는 길을 열 것이며, 누군가는 빈칸을 두껍게 둘러 그 칸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책임의 무게로 방향을 바꾸고 숨기려던 것들이 기록의 빛 아래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늘의 결심들이 겹쳐지는 곳에서 내일의 문이 열린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손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들이 모이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선 하나가 그려질 것이다. 그 선을 따라가면 각자의 빈칸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약속이 된다. 약속은 깨어질 수 있지만 다시 쓸 수 있다. 오늘 쓴 약속은 내일 더 단단해진다. 그렇게 이야기의 중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으로 이동한다. 그날 오후 이수빈은 오빠의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오는 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화려한 화면 속 자막들은 늘 오빠를 빼놓고 달렸다. 그녀는 마음대로 튀는 성격이지만 오늘만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녀는 연락망을 정리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악의적 게시물의 출처를 추적해 제보 창구에 모아서 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이 모이면 큰 방향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저녁 영란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새 그림을 펼쳤다. 캔버스 한가운데 빈칸 앞에서 둘의 시선이 멈췄다. 고성이가 먼저 물었다. 왜 비워두었니? 오늘은 말보다 비워둔 자리가 더 정직해서요. 정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옳지 않은 정직이 더 무섭죠. 둘은 오래 침묵했다. 고성이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운 줄들을 내가 다시 그어라. 다만 그 선으로 누군가를 베지 마라. 영란은 대답 대신 빈칸 위에 아주 얇은 선을 하나 그었다. 그 선은 흔들렸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갔다. 밤늦게 지강 오는 골목 모퉁이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다. 방금 전송하려던 사진이 손끝에서 멈췄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사진을 삭제했다. 대신 번호를 눌렀다. 저 그 일 못하겠습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선택에는 값이 붙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값을 치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러나 떨림이 가라앉자 가벼운 허공이 가슴 안쪽에 생겼다. 빈칸이었지만 숨이 조금 더 쉬워졌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재계의 얼굴로 살아온 세월이 얼굴의 골을 더 깊게 팠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오늘 아버지로 선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일 공개 사과를 준비해. 그리고 내부 개편안은 아들이 발표하게 해. 비서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고개를 숙였다.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을 정하는 한 줄은 언제나 단순하다. 그가 택한 한 줄은 피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새벽이 다 닿을 무렵 도시 끝자락에서 첫 지하철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다. 플랫폼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고 잠들어 있던 시간들이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이 오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는 기록을 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 것이며, 누군가는 빈칸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된다. 더 큰 소용돌이로, 그러나 더 선명한 중심을 향하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